인도는 지금 세계 경제의 거대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노동력, 그리고 폭발적인 내수 시장.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은 아직도 제대로 개척되지 않았다. 놀랍게도 인도의 가전제품 보급률은 주요 5대 경제대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같은 기본적인 가전조차 보급이 충분치 않다. 바로 그 점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삼성과 LG는 이 시장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인도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사이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인도 땅을 밟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판세는 급변했다. 국경 분쟁 이후 인도는 TCL과 하이센스 같은 중국 브랜드에 사실상 제재를 가했다.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앱과 장비를 배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한순간에 시장의 문턱 밖으로 밀려났다. 미국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높은 수입 관세,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현지화 실패로 인해 미국 가전 브랜드는 인도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그 사이를 파고든 건 한국이었다. 삼성은 현지 생산과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했고 LG는 인도 시장 맞춤형 공장을 설립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팔겠다는 접근은 아니었다. 그들은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하며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언어와 소비 패턴을 데이터화했다. 인도는 공식 공용어만 22개, 실제 사용하는 언어는 수백 가지에 이른다. 그 복잡한 언어 구조 속에서 삼성과 LG는 놀라운 해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TV와 스마트 기기에 인도 지방 언어를 탑재하고 현지 콘텐츠를 함께 제공했다. 인도 가정의 거실에서 부모 세대는 힌디어 뉴스 채널을, 자녀 세대는 영어 드라마를, 조부모는 타밀어 종교 방송을 같은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적 존중이었다. 그 결과 인도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를 단순한 외국산이 아닌 이 시점에서 인도의 소비자 정서는 이미 변하고 있었다. 중국산은 싸지만 믿을 수 없다. 미국산은 비싸고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한국산은 품질이 좋고 우리 생활과 가깝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삼성과 LG는 인도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은 인도 현지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며 메이드 인 인디아 라벨을 붙였다. 이는 인도 정부의 자국 생산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LG 역시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고용과 지역 생산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다. 두 기업 모두 단순한 판매업체가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인도인들의 자부심을 자극했다. 외국 기업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인도의 젊은 세대는 이제 첫 번째 TV는 삼성, 첫 번째 냉장고는 LG라고 말한다. 브랜드가 곧 신뢰가 된 것이다. 인도는 거대한 시장인 동시에 감정의 시장이기도 하다. 논리보다 신뢰, 가격보다 관계가 우선시되는 곳. 한국 기업들은 이 미묘한 심리를 정확히 읽어냈다. 단 한 번의 마케팅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제 인도 거리의 전자매장 어디를 가더라도 삼성과 LG 로고가 눈에 띈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현지화의 완성형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무역 장벽과 중국의 불신 사이 한국이 찾아낸 틈새의 전략이었다. 삼성과 LG가 인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현지화였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거대한 문화적 퍼즐을 직접 맞춰나갔다. 삼성은 인도에만 6개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델리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주요 도시에 디자인랩을 설립했다. 거기서 인도인의 생활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기후와 소비 습관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인도 북부의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기정화 기능을 강화한 냉장고와 에어컨을, 남부의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는 제습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품을 선보였다. 세탁기에는 인도 전통 의상사리를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는 사리워시 모드를 탑재했고 TV에는 힌디어, 벵골어, 타밀어, 텔루구어 등 주요 지역 언어를 기본 설정으로 포함시켰다. LG는 여기에 더해 인도의 가정은 곧 가족의 중심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파악했다. 그들은 인도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리 패턴을 연구해 현지 요리에 맞는 차파티 모드, 커리 전용 온도 조절 기능을 오븐과 전자레인지에 탑재했다. 이런 섬세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이 아닌 감정의 접촉이었다. 인도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우리 생활을 이해한 외국 브랜드를 경험한 것이다. 삼성과 LG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기존 글로벌 기업들과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화려한 광고보다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인도의 명절 디왈리, 빛의 축제 기간에는 삼성과 LG가 공동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기부 행사를 열고 전통 조명과 장식품을 함께 배포했다. 제품의 이미지를 가족과 함께하는 브랜드로 각인시키려는 전략이었다. 또한 현지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삼성은 인도 현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를 적극 채용했고 LG는 여성 직원 비율을 높여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았다. 단순한 기업 진출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한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은 인도의 젊은 세대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외국 기업이 아닌 우리 곁의 기술 기업으로 삼성과 LG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삼성은 인도의 브랜드 같다. LG는 우리 집의 일상이다. 라는 문장이 유행처럼 퍼졌다. 삼성과 LG는 단순히 언어와 기능을 현지화한 것이 아니라 인도인의 감정과 자부심을 이해했다. 외국 브랜드라는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제품의 포장 문구까지 인도식으로 변경했다. 가격 정책 또한 세밀하게 조정되었다. 중산층과 농촌 지역 소비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세분화하고 고급형부터 보급형까지 폭넓게 배치했다. 특히 인도의 지방도시나 농촌에서는 온라인 유통보다 오프라인 매장이 여전히 강력했다. 이를 고려해 LG는 모바일 쇼룸 트럭을 운영했다. 이는 이동형 전시장으로 농촌 마을을 직접 돌며 신제품을 시연하는 서비스였다. 소비자는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다. 삼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도의 청년층을 겨냥해 삼성 스마트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의 학교에 스마트보드와 태블릿을 무상 제공하고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그 영향력은 단순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 삼성이 인도의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은 기술이 아닌 문화적 공감을 통해 시장을 열었다. 경쟁자들이 제품을 앞세울 때 삼성과 LG는 사람을 앞세웠다. 인도의 수많은 언어, 다양한 신앙,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들은 일관되게 생활 속에 한국 기술을 강조했다. 이 전략은 인도 시장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가져왔고 두 기업 모두 단일 국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제 인도에서 삼성과 LG의 이름은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로 불리고 있다. 외국의 기술이 아니라 인도의 삶을 담은 기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현지화의 진정한 힘이었다. 삼성과 LG가 인도 시장에서 단순히 점유율을 높인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인도 소비자에게 신뢰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을 넘어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만으로는 인도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삼성과 LG는 달랐다. 인도의 소비자들은 감정적 유대와 장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한번 마음을 열면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삼성은 이런 특성을 정확히 파악했다. 단순한 광고 대신인도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캠페인을 펼쳤다.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TV를 보며 웃는 장면, 어머니가 LG 세탁기 앞에서 가족이 옷을 돌리며 행복해하는 모습 등은 인도 전역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삼성의 서비스 문화는 인도 사회에서 혁명적이었다. 한국식의 빠르고 친절한 애프터 서비스가 도입되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전까지 인도에서는 제품을 구입한 후 문제가 생기면 수리나 교환이 매우 번거로웠다. 그러나 삼성은 당일 수리, 현장 방문 시스템을 도입했고 LG 역시 24시간 내 고객 응답을 선언했다. 이는 인도인들의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강화했다. 이처럼 제품을 파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 전환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최초였다. 그들은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인도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관계 유지와 완벽하게 부합했다. 또한 삼성과 LG는 인도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했다. 인도는 종교, 언어, 지역, 계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다. 하나의 광고나 한 가지 디자인으로는 전체 시장을 포괄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기업은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마케팅 전략을 운영했다. 북부에서는 힌두교 문화에 맞춘 따뜻한 가족 중심 광고를, 남부에서는 IT 중심의 혁신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LG는 여성 소비자의 역할에 주목했다. 인도의 가정에서 여성은 가전제품의 선택권을 쥐고 있다. LG는 이를 활용해 여성 중심의 제품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 모델로 여성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를 등장시켰다. 이 전략은 여성이 만든 제품, 여성을 위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결정적이었다. 삼성은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강화했다. 인도의 청년층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계층이다.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중저가 라인을 집중적으로 출시했다. 특히 갤럭시 M 시리즈는 인도 청년층 사이에서 가성비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았다. 현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삼성은 젊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단순한 판매 전략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다. 그것은 존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14억 명의 사람, 각기 다른 꿈과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나라로 인식을 바꿨다. 그래서 광고 한 장, 제품 하나에도 인도의 정서를 담았다. 예를 들어 삼성의 냉장고 광고에는 엄마의 손맛을 지켜주는 기술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단순히 기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이다. LG의 세탁기 광고에는 딸의 첫 교복을 깨끗하게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인도의 부모들은 이런 문구에 감동을 받는다.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건드린 것이다. 결국 삼성과 LG는 한국의 기술력 플러스 인도의 감성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시장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심 어린 접근이 있었다. 인도인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곧 가족이 되는 것이다. 삼성과 LG는 이미 인도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 오늘날 인도의 많은 가정에서 TV 리모컨을 잡은 손은 삼성의 로고를 누르고 부엌의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은 LG의 로고를 마주한다. 이 일상적인 순간들이 쌓여 한국 브랜드는 인도의 삶 속에 녹아들었다. 이제 인도에서 삼성과 LG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인도 시장의 판도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벌어지는 경제 외교의 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사이 한국은 그 사이의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이자 지정학적으로도 아시아의 중심축에 위치한 국가다. 그만큼 어느 나라든 인도와의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우위로 이어진다. 먼저 미국의 상황을 보자.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인도산 및 제3국 생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플이나 GE 같은 대형 기업도 현지 생산망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미국의 고가 전략은 인도의 중산층과 맞지 않았다. 결국 인도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는 비싸고 먼 나라의 제품으로 인식되며 대중적 확산에 실패했다. 반면 중국은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2020년 국경 분쟁 이후 인도 내 반중 정서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인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앱 200여 개를 퇴출시켰고 화웨이, 샤오미, TCL, 하이센스 같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인도 내 생산 허가가 지연되거나 세금 조사가 집중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사실상 발이 묶였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중립적이면서도 신뢰를 얻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인도와 정치적 갈등이 없고 동시에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도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비서구권 국가이면서도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은 인도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로 작용했다. 삼성과 LG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경제적 성취이기도 했다.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모든 외국 기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지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사회기여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섰다. 삼성은 인도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은 연간 1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현지 고용 인원만 7만 명에 달한다. LG 역시 타밀나두주에 대규모 가전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산업 생태계 자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을 전략적 동반자로 공식 지정했고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 규모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인도의 언론은 삼성과 LG를 인도 경제의 숨은 엔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불가능했던 지위를 한국이 차지했다는 의미다.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은 인도와 균형의 파트너로 이상적이다. 미국은 동맹이지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국은 경제력은 크지만
정치적 신뢰가 없다. 반면 한국은 협력적이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인도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국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이미지가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의 브랜드 신뢰로 직결되었다.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상징하는 국가 이미지를 함께 소비한다. 한국 제품을 산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이처럼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기술을 수입하고 제품을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5대 경제대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이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삼성과 LG는 그 상징적인 선두주자였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단지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식 현지화 모델이 벤치마킹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사례는 비서구 시장에서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문화적 감수성의 결합을 통해 서구 중심의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도 시장은 단순한 수출 무대가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사이 한국은 조용한 승리자로서 인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삼성과 LG가 있었다. 인도에서 시작된 삼성과 LG의 성공 신화는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 글로벌 시장의 방향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인도는 이제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고 실행으로 옮겼다. 삼성과 LG는 인도를 판매지가 아닌 생산기지이자 혁신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은 노이다 공장을 중심으로 인도 전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생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LG 역시 인도 내 연구개발 인력을 2배로 늘리며 인도 엔지니어와 함께 미래형 친환경 가전을 개발 중이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다시 세계로 역수출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도 정부와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인도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현지 고용, 기술 이전, 사회 공헌까지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은 인도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모델의 표본이 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성공이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과 문화적 이해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막대한 자본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저가 공세를 펼친 것도 아니다. 오직 품질과 신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접근만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이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자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인도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그들의 거실에는 한국의 디자인이, 부엌에는 한국의 기술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브랜드 자산이다. 삼성과 LG의 다음 단계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완성이다. 이미 두 기업은 인도 내 생산시설을 허브로 삼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 본사와 협업하며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는 글로벌 동반 성장 모델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제3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 인도와의 협력은 그 핵심 축이다.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과 블록화로 갈라지는 시대,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기술로 신뢰를 얻고 문화로 마음을 얻는다. 삼성과 LG의 인도 성공은 그 전략의 실체를 증명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신, 그리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성장의 모델이었다. 이제 인도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두 나라가 함께 걸어온 길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상호 신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삼성과 LG는 인도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4억 인구의 열정, 그리고 한국 기술의 정밀함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은 이미 인도 거리 곳곳에서 삼성 로고가 빛나는 스마트폰과 LG 마크가 붙은 냉장고 위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의 풍경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제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인도에서 시작된 한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삼성과 LG가 인도에서 쌓은 신뢰와 기술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날아오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